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를 방문했었습니다.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저도의 추억 이렇게 해서 방영하신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저도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지난번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.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입니다. 이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. 대통령의 휴양진 저도가 9월부터는 이제 개방이 공식화되는 것 같아요. 하정영 평론가, 이게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, 당연히 잘 돼 있겠죠. 여기가 이제 일반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돼 있었고, 1920년대 일본군이 이용했던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는 또 당시 한국전쟁 당시에 연합군이 이용하던 곳이었고,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또 대통령 별장 부지가 돼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난개발 문제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아마 환경 보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서 상당히 쾌적한 휴양지로 보존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대통령 휴양지란 이유만으로 일반인까지 출입을 못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저도를 개방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번 9월 달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일단 개방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존의 대통령 휴양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대통령 별장 그대로 놔두고 기존의 군 관련 보안시설은 유지를 하되 섬의 뭐 백사장이라든가 이런 그 일반 휴양적인 부분의 자연 경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개방을 해나가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저도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2013년도에 이 사진이 당시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던 곳이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의 추억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이었나요? 그러니까 저도에 그 가족들과 함께 갔었어요. 유경수 여사와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함께 그 동생들과 함께 그리고 그 함께 한 어떤 추억의 여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가족끼리 한 가족이. 그래서 저도에 함께 간 그런 사진들도 많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웃는 사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들을 쭉 보시면 웃는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나마 굉장히 단란했던 어떤 기억이었고 근데 이 저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유경수 여사가 뭐 흉탄에 맞아서 그 별세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교사를 못 입고 혼자서 사실은 저도에 가서 유교사에 대한 어떤 뭐 추억을 글로 남기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저도의 추억을 한 건 그 당시 그 단란했던 어떤 추억을 자신이 이제 되돌이켜 봤는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한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가대교가 그 앞을 지나가게 돼요. 바로 그 저도 앞에. 그러니까 저도가 사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었어요.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곳. 근데 거가대교가 지나갈 만큼 이제는 개방된 상황. 지금 뭐 뒤에 사진 보시면 거가대교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은밀한 어떤 섬이 아니게 된 거예요.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희가 저도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돼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아니 이제는 다 개방된 곳 아니냐.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. 이런 의미가 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.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토착 왜구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주변에 직접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관계가 좀 정확할 것 같아요. 네, 지금 뭐 곽상도 이제 한국당 의원이 보면은 이제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, 과거 친일파 김지태 소송에 참여해서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제 그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서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이 이제
본인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예. 이 사건 소송을 수행을 했던 당시에 후일담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보면은 그 지금 소송이 됐던 게 뭐냐면 1984년에 그 상속세 117억 부과 소송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. 이때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원고 대리인의 이제 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요. 공동으로 올라갔다는 거죠?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그 소송 대리인에 어쨌든 들어가서 실제로 소송 수행을 담당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. 법률상 어쨌든 소송 대리인단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. 또 그로부터 4년 후인 이제 1987년에는 이제 그 50억 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. 예. 라는 소송을 맡아서 이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변호사가 실제로 원고 대리를 맡아서 승소를 했던 예.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50억 원대의 취소 소송이면 예.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큰 소송이거든요. 그럼 그 당시에 1980년대 50억 원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송이어서 사실 변호사 수임료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착수금과 이제 성공보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. 이때 그 착수금, 성공보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이 돈으로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그 이제 퇴직금이나 임금이 미지급되어 있었는데 예. 이거를 차라리 내라.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어떤 당시에 어떤 소송 수행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 본 것은 없다. 이런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아마 이 말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.